night, but I got something that I just can't wait to say. I got two good reasons I've been thinking of. Two good reasons why we should be in love. Come on, baby.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소리 김종육입니다. 오늘은 12월 3일입니다. 워싱턴 소리는 혼탁해지고 있는 사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떠한 권력보다도 앞서 있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소리로 사실과 진실만을 담아서 방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와 우를 떠나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한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피부로 느끼겠습니다만은 요즘 날씨가 본격적으로 겨울 날씨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기온이 낮아지는 시간에는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죠.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고혈압 환자라면 더더욱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 저녁과 낮의 기온의 온도가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특히 아침 저녁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들 고혈압 하게 되면은 물론 젊은이들도 혈압 높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습니다만 아마 그거는 아마도 신경성이라든가 또 스트레스 때문에 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60대가 지나면은 자연적으로 내추럴 현상이죠. 혈압이 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만은 특히 수축기 혈압 140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라고 해서 아래 걸 얘기하죠. 아래 혈압이 이완기인데 그것이 90을 넘게 되면은 고혈압, 또 수축기인 위의 혈압이 140 넘게 되면은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그래서 90에 140이 넘는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혈압약을 매일 복용하셔야 된다고 닥터들이 얘기하죠. 평상시 혈압이 낮다 하더라도 일단 50대, 60대가 넘게 되면은 방어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혈압약을 복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답니다. 왜냐하면은 부작용이 무서워서 약을 안 든다? 그러면은 약을 들지 않아서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평생을 고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약간의 부작용이 있어도 혈압약을 섭취함으로 해서 평생을 반신부수로 고생하지 않는 게 낫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요즘에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신문지상에서 또한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푸틴 러시아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으로 푸틴 러시아의 그 좋은 조건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 그리고 유럽 연합들 EU 이런 나라들이 강력히 반대에 부딪혀서 재협상에 들어갔죠. 이 재협상이라는 것은 그 러시아가 주장하는 돈바스 지역을 반환하라. 그리고 현재 우크라이나 병력 88만에서 60만으로 줄여라. 이것은 완전히 푸틴이 원하는 방향이거든요. 또 푸틴도 여기에 합세해서 그 우크라이나 국민들, 그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또한 더 나아가서 유럽 연합들한테 아주 대단히 한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상태에서 재협상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을 현재 방해하고 있다. AP통신, 타스통신,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와 맞사위인 제러드 큐스너 만나기 전에 참석한 어떤 투자 포럼에서 우리 러시아는 유럽과 싸울 계획이 없다고 수백 번 얘기를 했지만은 유럽이 우리와 싸우고 싶어하는 것 같다. 그렇게 전쟁을 원한다면은 우리 러시아는 유럽을 무수하지 않고 있다. 당신네 유럽들하고 전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오늘 유럽 국가들은 평화 의지 없이 전쟁의 편에 서 있다면서 그들이 시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일부 변경 재협상은 전체 평화 프로세스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러시아는 너희들이 전쟁을 원한다면은 종전 협상 깨겠다. 얼마든지 싸우자. 이루면서 러시아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너희들의 재협상은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후에 지난번에도 방송했습니다마는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2기 집권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자꾸만 잘못하면 30대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러고 있어요. 각종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율에서 고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문제죠. 인플레이션, 고물가, 물건값이 너무 올랐어요. 이 미국에서는 가만히 보면요. 일반 여러 나라들, 특히 한국과는 달리 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0.몇 % 정도로죠. 뭐 한국식으로 그냥 30%, 100% 이렇게 오르지 않아요. 전반에 걸쳐서 집값도 그렇고 우리 먹는 음식값도 그렇고 모든 것이 표시 나지 않게 조금씩 올랐습니다마는 팬데믹 코로나 사태 이후에 물가들이 갑자기 많이씩 오르고 있어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 때는 물가가 최고로 올라서 그로 인해서 많은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이 고물가를 안정지대로 다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습니다만은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도 물가고를 막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정치 전문 매체인 더 힐에 의하면은 사람들은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시절에 해결하지 못했던 고물가고를 잡아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도 뾰족한 수가 없는 가운데 더군다나 부자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부자 정책. 공화당은 일반적으로 서민층보다는 부유층을 대상으로 정책을 많이 썼죠.
서민층을 위한 정책은 주로 민주당 쪽에서 많이 써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한테 정권을 내줬어요. 그러나 공화당 역시 뾰족한 수가 없잖아요. 지난달에 지방선거에서 대패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국민 한 사람당 2,000불씩 주겠다. 언제냐? 내년 2월부터 시행하겠다고 강력하게 밀고 있어요. 이것은 아마 결실을 맺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을 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큰 벽에 걸렸잖아요. 뭐냐? 이민정책,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에? 그것도 너무 심하게. 체포당했다면 불법 체류자들은 즉각 감옥에 들어가요.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주 열악한, 샤워장도 없죠. 에? 더울 때는 에어컨도 없죠. 또 겨울에는 아주 추워요. 난방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열악한 냄새가 푸쿠한 냄새 나는 이런 속에다 불법 체류자들을 막 집어넣어요. 말하면 인권을 짓밟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원망이 많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것도 모자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에 대량 학살이라는 이런 문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강경 이민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에 있는 이민 판사 8명을 전격적으로 해고하고 말았어요. 말하자면 연방 이민 법원 3곳이 있어요. 이 3곳 중에 한 곳의 판사 8명을 그저께 해고시키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법원은요, 뉴욕시의 맨해탄 페더럴 플라자 26번지에 위치해 있어요. 이 소속 판사는 34명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 4분의 1인 8명을 한꺼번에 목을 쳤어요.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막무가내 식으로 이민 법원 판사도 모가지를 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티 놈 미국 안보부 장관인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으로의 입국을 불허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19개국이 미국을 입국하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19개국에서 30에서 32개 국가로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강화되는 거죠. 인민자 수를 점점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19개국에서 30개에서 32개국으로 늘리게 되면은 첫째, 이란은 미국의 적대 국가죠. 그다음 아프리카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인데 미얀마도 미국에 입국을 못해요. 그리고 족도기니, 하이티, 리비아, 소말리아 등등
12개국인 12개국이 첨가가 돼서 미국을 입국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또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어제부터 주요 20개국 의장국을 맡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말하자면 G20이 경제성장 번영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혁에 박차를 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성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이미 11월 1일부터 미국이 2026년 의장국을 맡는다. G20국의 의장국을 맡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우리 미국은 결과를 내도록 경제 성장의 번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어서 우리 미국은 이러한 절실한 필요한 개혁을 하면서 규제 부담을 제한함으로써 경제 번영을 이룩할 것이라 하면서 오는 2026년 G20 의장국으로 출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다음은 대한민국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어제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의 기각을 단행을 했죠. 사법부에서 법원이 조원석 특검이 내란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기소했습니다마는 법원이 기각시켰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의 기각을 단행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최고조로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청래 당대표를 앞에 내세우면서 이 사건을 맡은 판사에 대한 잘못된 판결로 밝혀지면 판사들을 형사처벌할 것이며 또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등 사법계를 완전 파괴시키려는 형태가 민주당의 당대표인 정청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사법부의 기각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더불어민주당의 노골적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면서 다수당의 과반 의석을 앞세워서 사법개혁을 위해 법을 또 훼손하고 마구 훼손하면서 법을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마침내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서도 민주당은 현재 사법부의 현재 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뜯어 고치기 위해서 과반수의 힘으로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관을 처벌할 수 있는 법관징계법 등 개정안 등 3개의 법안으로 구성된 이른바 사법행정 정상화라는 3가지 법을 뜯어고치면서 만행을 현재 저지르려고 합니다. 마침내 발의했어요. 과반수의 힘으로 말이죠. 법원조직법, 변호사법, 법관을 처벌할 수 있는 법관징계법 등을 발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현 임기가 한 2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만은 현재 국민의힘은 반발, 그저 장애투쟁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목소리 크게 내봤자 통하지 않습니다. 예? 왜?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190석이라는 거의 압도적인 의원 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막 뜯어 고치잖아요. 삼부 요인은 조 대법원장도 개무시하잖아요. 예? 그러니 국민들이 우리 말로는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국민들이 무섭지 않느냐 하지만은 그냥 메아리에 불과해요. 국민들이 어떻게 나섭니까? 지난 1970년도 때는 대학생들이 머리 달고서 노동하던 거리 나와서 그 데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만은 민주화 이후에는 대학생들이 끔찍하지 않아요. 이게 국민들을 대신해서 대학생들이 나와서 국민을 대신해서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마저도 그게 용이치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너무나도 잘하는 이 운동권 출신들이 모여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역사를 무서워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러한 작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12월 3일 와싱턴 소리 1부 순서를 마칩니다. 잠시 후에 2부, 3부가 오늘과 내일에 이어서 진행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엽이었습니다. You might think I'm crazy. Carry on this way. Calling you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But I got something